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의사 친구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주관을 해서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의사들이 초빙돼서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의사 하나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퍼뜨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꽤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가를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참 힘든 얘기지만 현재는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에게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이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방법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가 되어도 이 코로나는 일반 폐렴보다 폐 손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폐활량 손실이 엄청 크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참 암담한 얘기는 이 백신이 내년 4월경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우리가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걸리는 순간 곧바로 폐를 손상을 시키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사율도 더 높은 것이겠죠. 우리 여행객들의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금년 4월까지 불과 2월에서 4월 정도 사이였는데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행사가 다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건비 50% 정도를 보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기재부에서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행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재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4월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참 암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4월이라고 딱 부러지게 뭐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약속도 사실은 없지요. 지난 2월 달에 제주 여행 취소가 98%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골프 여행이나 많이 풀렸는데 이제 잠잠해질 듯 했던 코로나가 11월 들어오면서 다시 아주 급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다시 2단계까지 갔는데요. 지금 11월 달 이 말 세 번째 주 들어오면서부터는 전국의 여행이 모두가 취소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은 또 우리나라의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는 옛날에 있었던 지난번에 메르스는 일정 지역 여행만 자제가 되어서 이 전 세계 관광에는 부분적으로밖에 영향이 없었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사가 다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점은 이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어도 완치가
아니고 폐 손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더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감염의 증상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은 두고 봐야 된다는 이런 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는 이런 그 면에 있어서 의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입과 목을 항상 물로 적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건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물에 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들 중에서 저는 제일 딱 귀에 딱 박히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친구가 보내온 이 내용들, 제 친구도 의사인데 그 친구의 이제 세브란스 동기가 이거를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 요거를 딱 저는 수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분마다 물 한 모금씩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더라도 이 15분 정도는 이 근처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물이나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 바이러스가 식도를 타고 위로 간다는 거죠. 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이것이 들어왔지만, 그렇죠? 이것이 그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숨을 쉴 때 들어온 거예요.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물을 15분마다 한 번씩 한 모금씩만 마셔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가지 않고 바로 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는 우리한테 든든한 전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이라는, 어떨 때는 위산이 우리 몸을 아프게도 하지만 위에 들어있는 산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폐로 통하는 숲길, 이 호흡기관을 통해 이 폐로 들어가게 돼서 매우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쉬우면서도 이것이 그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앞에 거 보여드리면 15분마다 물 한 모금씩을 마신다는 것. 우리가 물을 페트병에 넣고 다녀도 되고 텀블러를 들고 다녀도 되고 한 모금씩만 마셔서 그 입속에 있는 이런 그 입을 한번 헹궈주고 그냥 위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그 우리가 코로나 균이 혹시 호흡기를 통해서 내 입을, 코로나 균이 그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감염이 되더라도 이 모든 감염은 손이든 공기를 통하든 상대방의 비말을 통하든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물 한 모금이 그 코로나 균을 위로 보내서 위산으로 제어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죽고, 그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폐로 통하는 숨길을 통해서 그 폐를 손상시킨다는 이런 무서운 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물을 사 먹자, 물을 들고 다니자 라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를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